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양주군 천보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회암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회암사지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국내 심의 단계의 가장 첫 단계가 되겠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선 등재 목록에 오르고 등재 신청 후보를 거쳐서 등재 신청 대상이 확정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잠정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강진 도요지로부터 한양도성 또 가야 고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등재를 하기 위한 이렇게 준비를 거치기 위한 첫 단계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번 회암사지도 이런 첫 단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 고려말 조선 초의 최대의 가람이었던 바로 이 회암사는 절터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간 한 20년 가까이 발굴 과정을 거쳐서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되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 잠정 등록에 신청을 하게 되어 그간 2차례의 부결 이후에 이번에 선정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양주 시립 회암사지 박물관도 조성이 되어서 이곳에서 발굴된 유산들을 이렇게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이 절터를 보다 더 웅장한 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조명시설까지 갖추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넓게 발굴 과정이 끝난 곳을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 당시 조선 초 최대의 사찰이었던 회암사지의 웅장함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절에 있었던 많은 사찰 건물들의 모형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를 따라서 하나하나 그 절터를 건물지를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바로 회암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있는 것이 바로 6m가 넘는 바로 이런 승탑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것이 승탑이냐 아니면 불탑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쭉 있어 왔었던 그럴 정도로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일반적인 팔각 원당형의 형태는 승탑을 띠고 있긴 하지만 또 2층 기단으로 되어 있다는 점, 또 대단히 높은 규모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마치 이 회암사지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한 미스테리한 많은 의문을 품게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승탑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터가 이 발굴되어 지금 보존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특이한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조성되는 가장 윗부분에는 일반적으로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화개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화개의 흔적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의 가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궐의 기능도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승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난방을 하기 위한 아궁이 자리들이 구들장이 놓였던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에 일찍이 태조 이성계가 오랜 동안 머물러 섰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예가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치 무슨 그리스의 신전에 오르듯이 이렇게 층계의 형태로 결국 조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다른 가람에서 보기 어려운 즉 독특한 회암사지의 하나의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단의 형태에서도 태극 모형이 있는 등 궁궐 양식의 양식들을 여기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회암사하게 되면 많은 왕실에서의 후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바로 효령대군이 되겠습니다. 효령대군이 바로 이 좀 전에 미스테리했었다고 하는 이 승탑을 1464년에 원각법화를 계기로 해서 세웠고 이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결국 불탑으로 조성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원각 법회가 진행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승탑이 조성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었다는 것은 이런 기와편에 효령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계기가 되어서 서울에 바로 원각사하지 10층 석탑을 세우고 원각사라고 하는 큰 불사를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회암사가 갖는 불교계에서의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는 고려 말에 이 선종의 대표적인 승려였었던 지공선사가를 거쳐서 나홍을 거쳐 무학으로 이어져 조선시대의 그 3대 화상으로 크게 숭상되었었던 이들의 승탑이 바로 이곳 회암사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학대사의 승탑, 또 지공선사, 그 지공선사의 제자였었던 나홍선사의 바로 이런 노력에 의해서 회암사가 크게 중창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를 기리는 바로 승탑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런 연유와 관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절이 자리하고 있는 천보산 아래에 그래서 이 나홍을 추모하기 위한 세웠던 선각 왕사비가 크게 화제를 입어서 오늘날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지키게 된 것도 바로 이들 삼화상과 회암사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 불교계에서 이 회암사가 차지하는 어떤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의 발굴을 통해서 나온 유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런 청동 동탁이 되겠습니다. 마치 건물에 매다는 풍경과 같은 것으로 이 동탁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통해서 이 동탁은 태조 이성계뿐만 아니라 신덕왕후와 그의 아들 방석 등이 결국 이 불사에 참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결국 회암사는 조선 초의 불교의 왕실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청기와의 형태, 또 많은 기와편 속에서 왕실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용문양 혹은 이 문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왕실 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 문양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이런 봉양 문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용도나 취두와 같은 이런 조각편들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궁궐 건축 양식이 그대로 도입이 되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조실록에도 태조 이성계가 회암사를 이렇게 4차례나 행차하셨다고 하는 점을 직접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회암사는 지금 절터만이 남았습니다만 그곳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은 충분히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회암사에서 출대된 많은 왕실 전용 자기들의 이런 명문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절터만이 남긴 했습니다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실현되리라 이렇게 믿고 오늘은 이 회암사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